마음의 불안함부터 없애시길 바랍니다. 공포와 불안감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영양제 맞고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큰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함, 거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된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보좌관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현재 저는 목포에서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책이 이제 출간된 지 딱 100일이 됐는데 은퇴학교 이제 영상이 올라오면서 소위 말하는 떡상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무려 조회수가 40만에 돌파하면서 동시에 전화도 많이 오셨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네이버에서 예방원 한약국 검색해 주셔가지고 연락처를 따로 이렇게 기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원칙이 상담부터 조제 그리고 탕제기 청소까지 직접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모든 분들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정말 관심 가지고 정성껏 해드리기 위한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가 연락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도 과일의 과당과 설탕은 다르다. 그리고 설탕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보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유튜브 정말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책 내고 나서 시작해서 2달밖에 안 됐고 어떤 정보들이 기존에는 채소과일식이 어떤 건강 정보들이 있는지까지는 잘 안 봤는데 이번에 정말 놀랐어요. 어떤 분들 특정 뭐 채널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과일의 과당이 설탕 몇 스푼을 먹는 거다.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시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의사신데. 그래서 분명히 과일의 과당과 설탕의 과당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구조만으로 이게 그러니까 저조차도 뭐 프럭터스, 스크랄로스 이렇게 어렵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진실은 단순하거든요. 과일의 과당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을 급상승시켜서 그게 몸을 공격하고 했으면 우리 현재 호모사피엔스는 지인적에 멸종했습니다. 지인작에. 과일 먹으면 혈당 올라, 과일의 과당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영양제 사 먹어. 비타민 따로 사 먹어. 근데 과일의 과당이 단순하게 혈당을 올려서 몸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모든 비타민부터 해서 무기질, 미네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설탕만 있는 거랑은 다르죠. 과일의 과당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른 이제 질문들하고 연결시키자면 그러면 당뇨 환자는 어떠냐? 이 질문이 반드시 따라요. 심지어 어떤 분은 병원에서 사과 한쪽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당뇨 환자를 그냥 약으로만 혈당 관리를 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인 거죠. 통합의학이 나온 지가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약을 안 먹게 해주는 게 좋은 의사고 약을 최대한 먹고도 부작용 없게 먹게 복약 지도를 해주는 게 약사고 약을 안 먹을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의료인이지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일정하게 몸을 유지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몸의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과일을 먹으면 150에서 200까지 혈당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원래 동맥경화든 어디든 혈관이 잘 안 되면 심장이 펌프질을 세게 해서 그걸 뚫으려고 하는 역할을 힘을 가져야 이게 자가치유가 되지. 막혀 있는데도 뇌에서 그걸 인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콜릿이 들어오면 혈당이 안 오를 이유는 우리 인류가 먹어오지 않았던 화학 첨가제들 때문에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제가 많은 당뇨 환자들 80, 90 넘으신 분들까지도 수십 년간 드시면서 이제는 합병증 때문에 당뇨약 못 먹겠다 하신 분들 설탕부터 다 음식에서 사과, 양파, 배 이런 것들 갈아서 설탕 대신 넣게 식사하시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이미 공중파에도 많이 나왔어요. 두려워하시면 결국에는 사과나 뭐 이런 바나나나 이런 것들 못 먹고요. 또 가공된 거
안전하게 화학 첨가제 들어가서 혈당 안 올리는 걸로 비타민 미네랄 하세요. 근데 그 죽은 음식 먹어서 또 다시 아픈 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채소 과일식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 책 많이 팔아도 작가는 그렇게 돈 많이 못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반드시 제 책 읽어보셔서 정립을 하세요. 그러시면 더 이상 과일의 과당이 설탕이 아니구나, 설탕처럼 우리 몸에 작용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마음 편히 드시게 될 겁니다. 채소 과일 섞어 먹지 말라는 얘기 듣고, 그리고 실제 댓글 주신 분도 많아서 제가 달다가 이제 제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릴 정도로 너무 많이 문의 주셔서 했는데, 전화가 와서도 상담을 해드리면 이제 자녀를 두신 초등학교들 학생들 정도 두신 여성분인데 채소 과일 섞어 먹어도 되냐고 그래요. 애들한테 먹여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반문 드렸어요. 어머님, 혹시 우리 애들 피자 안 먹습니까? 많이 먹는데요. 애들이 비염 축농증 때문에 상해를 드셨는데. 그러면은 부대찌개는 먹이십니까? 먹인대요. 어머니, 피자에 토마토 토핑으로 올라가고 소고기 들어가고 밀가루 빵 들어가고 다 섞어 있는 거 아닌가요? 부대찌개에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가공육들이 종류별로 들어가고 거기에 라면 사리까지 들어가고, 그건 왜 섞어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하시죠? 그때서야 그러네요 이래요. 죽어있는 가공식품을 먹게 하기 위해서 채소과일 섞어 먹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온 거예요. 먹지 말란 얘기죠. 이 세상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연예인이 나와서 부대찌개를 팔고 있어요. 햄 들어갔다, 정말 좋은 햄을 섞어 먹으면 안 되는 진짜 발암물질들은 꺼리낌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조차도 주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 성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채소과일들은 못 먹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채소과일 마음껏 드세요. 살아있는 정말 효소의 모든 집약체입니다. 소화 안 되신 분 있으면 그때 따로따로 드시면 돼요. 왜 전체 극소수 정말 0.0001%에 해당되는 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 영상 올리니까 저는 소화 안 되던데 이러니까 반대로 저는 몇십 년 동안 사과, 당근, 비트, 바나나, 양배추 아침에 갈아서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가운 입고 아니면 의사든 약사든 한의사든 한약사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정보가 상식에 반하면 이거는 안 맞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지, 누가 뭐 하지 마라, 뭐 위험하니까 먹지 마라, 단편적으로 주는 정보들에 아예 공포와 불안감을 가져버리면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휘둘리는 거예요. 개인의 무지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유튜브를 봤더니 너무나도 세뇌를 많이 시키더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채소 과일 섞어 드셔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제 책에 이 언급을 여러 번 해요.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불편하신 분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위장 상태가, 우리 몸에 있는 림프 시스템이 독소가 배출이 안 돼서 소위 말하는 위에 독소가 쌓여 있을 때는 자연의 치료를 나타내면요 통증이 나타나요. 즉 자가치유 과정 중에는, 염증 반응에는 반드시 통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나타났을 때 바로 진통제를 먹거나 소화제를 먹거나 위산제를 먹어버리면 꺼버리는 거예요, 신호 자체를. 그래서 소화제가 위암을 갖고 온다라는 것까지 밝혀져서 이제는 소화제 처방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됐어요. 예전에는 짜먹는 거 무조건 그냥 같이 껴서 처방했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된 이유는 사과나 이런 과일 채소식해서 위가 망가진 게 아니고 가공식을 많이 먹어서, 술 담배 많이 해서, 커피 마셔서 위가 약해진 거예요. 채소마다 과일마다 나에게 잘 맞는 걸 찾아 나가시면 되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채소 과일이 가장 살아있고 안전하니까 그걸 기본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드세요 하지, 저는 무조건 아침에 사과 먹어도 불편한데 참고 드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질문에 또 아마 이제 사과 대신 바나나 드세요 했을 관련된 질문이 나올 테지만, 그런 식으로 일단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죠. 문제는 채소 과일이 아니고 내 몸이 현재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약에서, 영양제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기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역시나 저한테 그 관련 유튜브들까지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서 봤어요. 왜냐면 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지 알아야 되니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말 그대로 좋은 이유는 열거할 게 뭐 수백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 유튜브 특성상 소위 어그로라고 하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저도 물론 제목 만들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만큼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아침에 근데 공복에 바나나를 먹지 말라면 뭘 먹으라는 얘기죠? 우유 시리얼은 먹어도 되고 라면은 먹어도 되고 아침부터 콜라는 마셔도 되고, 바나나가 아침 공복이든 저녁 공복이든 아무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논리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불균형한 과일이어서 마그네슘 수치를 올려서 결국엔 심장에 영향을 준다. 그 말 맞을 수 있죠, 심장병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근데 일반인들의 공포를 가진 거예요. 쉬운 예로 설명드릴게요. 운동선수들이 제일 중간중간에 많이 챙겨 먹는 게 바나나입니다. 그 중에 테니스가 특히 격렬하게 운동하고 쉬는 시간대에 바나나 먹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섞어 먹어요. 사과도 드신 분도 있고 채소 같이 섞어 먹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급상승 혈당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다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나요? 운동선수들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운동선수들은 우리랑 위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다 떠들고 다니니까 의사고 영양학자고 뭔 이제 그냥 건강 채널이라고 자기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읊어대고 있으니까 거기에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실은 인간의 뇌고 저항 없이 그냥 잠식되는 거예요. 내 의식 자체가, 무의식이. 바나나를 왜 저녁에 먹는 게 좋냐? 트리파토시라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을 갖다가 많이 나오게 해주니까 밤에 먹으라는 소린데 얼토당토하는 소리죠. 아니 그럼 바나나만 계속 먹으면 불면증 다 치료되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과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채소 과일을 공격하냐? 제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개인이 만든 게 아니다. 거대한 뭔가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 레파토리가 돌아요. 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서 정보를 주는 거나라는 게 전 느껴졌어요. 이건 제 개인 견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특히나 한약사로서 식품을 전문하는 약사 입장에서 보면 특정 가공식품 제약회사가 시나리오 만들어준 대로 움직이는구나, 거기에 걸려들었구나. 바나나는 우리나라는 수입된 과일이죠. 근데 10년 내에 제일 많이 수입된 과일이 바나나예요. 1970년대만 해도 진짜 잘 사는 사람들만 먹은 게 바나나였어요. 정말 귀해서.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서양 사람들 진작에 바나나 먹고 다 죽었어야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정말 바나나 소비량이 높은데 이 바나나 때문에 마치 심장병이 생긴 것처럼 연결은 못 시키지만 심장병 환자들조차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칼륨 보충제를 먹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이 가야죠. 칼륨 보충제만 따로 먹으면 당연히 그러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마그네슘만 따로 먹으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아연만 따로 먹어도 부작용이 있는데 이걸 또 영양제를 수십 알을 같이 먹었을 때 부작용들은 왜 연결을 못 시키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미 건강 정보들은 보니까요, 채소 과일식을 공격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어요. 왜? 자기들끼리는 공격해봤자 서로 손해니까. 근데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게 조회수 몇백만 넘는 건강정보 채널들이 부대찌개 섞어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나쁜 부작용, 칼륨, 아연, 마그네슘, 칼슘, 영양제 이미 부작용은 다 퍼졌어요. 양심 있는 약사분들은 그나마 부작용 소개합니다. 소개해놓고 또 팔아요. 그나마 좋은 거, 그나마 안심하고 제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거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이 관점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인생 자체를, 내 돈, 소중한 돈을 누군가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함부로 낭비하면서 내 몸까지 해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바나나 공복에 먹으면 안 좋다는데요, 이 얘기 자체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저 같은 의료인의 사명이고, 국민 건강을 진짜 생각하는 약사라면 저 싸우는 거 안 좋아합니다. 싸우는 거 안 좋아하고 누가 저 공격하는 것도 정말 질색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열린 사고를 갖고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어려운 얘기로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죠. 똑같이 칼슘, 나트륨, 인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 그 전문 용어도 써가면서 진실은 단순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말 쓰는 사람일수록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사과, 그렇죠. 제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 대표적으로 꼽아드렸는데, 독이 된다? 독까지 된다고 하면 이미 사과랑 양배추는 우리 인류가 못 먹는 음식이 들어갔어야 돼요. 속담에 아침 사과는 금, 저녁은 독, 거기까지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 구연산이 속을 좀 쓰리게 하니까 그 불편함을 오랜 동안 먹어온 인류의 지혜로 나온 속담이에요. 한의학이 다 그런 통계 학문이듯이 뭘 먹으면 이렇더라, 뭘 먹으면 몸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화학 성분들이 아니더라도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현대 과학은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접근하고 설명하는 건. 그게 맞았다면 이미 암이 정복됐어야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그 접근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사과는 당신이 평생 먹으면 안 되는 과일입니다. 양배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절대 반드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상체질은 현대 사회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실은 저도 명색이 한약사인데 지금도 한약을 직접 다리고 뭐 정석껏 탕제부터 해서 포제하고, 제가 한의학 어려운 용어들 안 쓴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요. 찬 기운, 뜨거운 기운,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하면서 32체질까지 저도 한때는 상담도 드리고 안내도 드렸지. 그거를 해독해 줄 수 있는 건 유일한 거는 채소 과일밖에 없어요. 몸에 이미 그런 면역 시스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사과와 양배추를 먹었을 때 뭔가 문제가 되지, 땅콩처럼 호흡곤란이 바로 온다든지 알러지가 생겨서 발진이나 극심한 두드러기나 가려움이 있다면 그건 피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과나 양배추가 그런 사람 있나요? 속쓰림 정도지? 좀 불편한 정도지? 근데 그걸 독이다, 먹지 마라. 무슨 근거로? 아니 무슨 맥 짚어가지고 혀 상태 보고 동공 상태 보고 평생 당신은 과일을 먹으면 안 된 체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이거는 한의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약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약사로서 의료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봐요. 그 말 한마디에 환자는 뇌리에 박혀서 벌벌 떱니다. 이런 인식의 틀을, 고정관념을 깨느라고 제가 상담이 너무 불필요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책을 쓴 이유기도 해요. 실은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채소 과일의 개념 정의부터 알려줘야겠다, 쉽게. 그래서 절대로 독이 되는, 인간을 사망하게 이르는 채소 과일은 없습니다. 그 정도 먹잖아요, 바로 구토해요. 독버섯 먹으면 바로 구토해요. 바로 설사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진화했어요. 700만 년간. 가공식품이 구토를 안 하게끔 만들어서 독이 된 거지, 그 개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죠. 공복이라 함은 우리 위장에 뭔가 음식물이 안 들어온 지 최소 3-4시간. 근데 라면이나 이런 애들은 12시간 넘게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사람 소화기관에 따라서 이게 체질인 거예요. 돌을 씹어 먹어도 되는 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이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위나 콩팥의 기능이, 간이나 약하신 분이 있어요. 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한의학은 맞아요. 근데 공복에 채소 과일을 안 먹으면 뭘 먹죠? 채소 과일 말고 먹어서 안전한 거,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 암 환자들 위해서 요새 나오기 시작한 거? 그거 먹으면 안전하다는 얘기인가? 공복에 먹어서 해가 될 음식이 채소 과일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류는 진작 멸종했다. 이런 논의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이제 와서 가공식품이 안전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공복에 채소 과일을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것까지 나왔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3-4시간 아니면 12시간 자고 일어나서 8시간 만에 처음 먹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 일어나면 기상 후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음량탕이라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찬물은 절대, 이때는 저도 얘기합니다. 찬물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막 열이 나, 답답해, 그래서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먹고 싶어, 막 아이스 얼음 막 와자가작 씹어 먹고 싶어,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가급적 그게 반복이 되면 그게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 과일은 처음 공복 때 들어왔을 때 가장 우리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독소를 배출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음식이다. 이 개념으로 인식 전환을 완전히 하시고 먹을 음식을 안 먹을 음식을 바라보시면 가공식품은 더 이상 못 먹게 됩니다.
하루 3끼, 뭐 4끼, 6끼 드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끼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류가 하루 3끼 먹고 진화한 적이 지금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과학적으로만 접근을 하자고요. 왜냐면 종교에서 보면 창세기 편, 저도 좋아요. 성경 좋아요. 좋아하는 이유는 인류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록이 돼 있는 게 성경책이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흙에서 빚어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셋째 날에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식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하와, 이브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인 즉슨 이것을 신이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 없다 믿는 걸 떠나서 이 얘기는 인간이 먹어왔던 음식이 채소과일이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사냥해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또 나오죠. 대홍수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을, 특히 동물은 암수 한 쌍씩, 뭐 식물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배에다가 싣고 대홍수를 이겨내서 다시 인류를 번영케 하려는, 그것도 언어의 기후 변화를 그린 거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동물을 먹지 않았는데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식물 다 먹고 나니까. 그럼 그때 처음으로 이제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인류 나이가, 그 수명 나이가 몇 살로 기록된 줄 아세요? 물론 뭐 성경마다 더 다르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통적인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900살로 돼 있어요. 900살. 근데 이 육식을 하면서부터 수명이 줄었다고 나와요. 그 900살이 진짜는 아니냐, 참 재밌게도 한의학 서적에도 1000살로 기록돼 있어요. 1000살을 살 수 있는 몸인데 술을 많이 먹고 색을 탐하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면서 음양의 조화가 깨져서 현재의 나이로 확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동서양을 비교하면요, 같은 결국에는 맥락을 찾을 수 있고, 이래서 역사 공부를 하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농업혁명 10,000년 전에 일어나면서 4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시간들 거치면서 잉여 식량이 나오고 축산업이 발달하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류는 많은 질병이 생겼던 거예요. 코로나도 뭐 박쥐에서 왔다, 조류 인플루엔자, 철새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지나간 애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니 돼지들 그냥 풀어줘야죠. 산에 가서 살라고, 멧돼지 되라고. 수만 마리를 그냥 죽여요. 수만 마리의 닭을 그냥 죽여요. 산 애들을 그냥 땅에다 묻어버려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인류는. 그거를 알고 지구환경 보호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채식주의 하신 분들이 동물 사육을 반대한 이유도 그거예요. 지구 환경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고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이 계속 파괴되고 있고, 현재 곡식을 재배하는 면적의 80%는 동물들을 위한 거지 인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3끼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럼 하루 3끼 채소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 채식주의자들이 수천만 명이에요. 수억 명이에요. 전 인류로 따지면. 그분들 다 시름시름 알아야죠.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닭가슴살 안 먹고 비건 헬스로 근육 만드는 남들이 생겼습니다. 서양에는 많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다들 몸 준비해서 등장하기 시작해서 온라인 찾아보세요. 비건 헬스 해가지고 근육, 닭가슴살, 이 공식이 깨진 거예요. 삼시세끼 닭가슴살만 먹었더니 온갖 염증이 생기고 피부병이 걸리고 아토피에 걸리고 비염 충농증으로 시달리셔서 결국에는 채식으로 바꿨더니 근육이 안 빠져. 근데 연료가, 영양분, 에너지가 채소 과일이 훨씬 더, 통곡물이, 견과류가 양질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봐서 저도 자신있게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드디어 등장했다는 거예요. 닭가슴살도 모든 가공식품들이, 축산업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구나를 그분들이 양심선언해요. 그럼 싫어하죠. 닭가슴살 만드는 업체들에선. 축산업에선 싫어하죠. 그럼 그 기사를 빨리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언론에 광고비 줘가지고. 모든 게 그런 논리로 됐다. 그래서 삼시세끼 채소과일식만 드셔도 아무 무리가 없다. 그렇게 드시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또 암에 걸렸다. 이거 가지고 이런 논리를 펴면요, 자동차도 타면 안 되고 비행기도 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공포 불안 마케팅에 걸려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인생 자체가 너무나 불안하고 뭐해도 두렵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그 내에서 나에게 맞는 채소 과일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유기농, 즉 농약이죠. 농약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화학비료. 채소과일이 예전에 채소과일이 아니야, 그걸로 또 이제 시나리오를 썼어요. 우리의 지구가 오염돼서 토양이 뭐 이런 에너지와 양분을 주지 않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써서 그냥 먹으면은 말 그대로 독 먹는 거랑 똑같아, 이 논리를 써요. 그러면 또 결국에는 이 뒷면에 뭐다? 화학첨가제 진짜 균형을 맞추려면 가공식품에 들어간 화학첨가제를 먼저 따져야죠. 농약에 버금가는 애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선진국이고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농촌진흥청과 식약처가 또 허술하진 않아요. 제가 일부 분들의 숨겨진 이면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을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대놓고 저기 국민 건강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농약도 이제는 수용성, 그리고 이미 재배 과정 중에 다 사라지게 되는 농약만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더 걱정되면 잘 씻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흐르는 물에 바로 씻지 마시고 제대로 씻으시려면 5분 정도 담가 놓고 마지막에 흐르는 물에 한 30초만 하면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기 토양이 오염됐다랬거니 가공식품보다는 낫죠. 유기농으로만 다 사서 드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영양제 사 드실 돈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유기농 채소과일식 사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충분히 시중에 나온 거 그냥 사 드셔도 돼요. 채소과일식을 또 이 농약이나 이런 걸로 하는 프레임을 거는데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수돗물로만 그냥 씻어도 정 찜찜하시면은 채소과일 전용 세제를 쓰는데 그 세제조차도 또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돗물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왕 드실 때 안심하고 마음껏 맛있게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타고난 체질이다. 실제 80, 90 술, 담배 하시고 이렇게 사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몸에 암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고기만 드신 분은 없어요. 진짜 채소 과일 한 번도 안 먹고 고기만 먹었다? 그런 분 없을걸요? 있으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건 100% 거짓말이죠. 고기를 먹었을 때 진짜 뭐 태워서 먹진 않는다든지 그릴에 올려가지고 맨마다 알루미늄 호일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지 않는다든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논리로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비건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저도 고기 먹습니다. 고기 맛있어요. 근데 채소 과일식만 해서 문제가 되고 고기만 먹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개개인의 사례로 따질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이 아니에요. 건강 영역은. 그래서 현대과학 의학이 주장하는 그 논리대로 하면 백신은 맞으면 안 돼요. 맞고 죽은 사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미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식의 전환을 똑골로 해서 채소과일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죠. 채소과일식만 해도 안 걸릴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몸이. 왜? 나중에 한 번 더 언급드리겠지만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즉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사람이. 나는 먹고 뭐 즐길래 이렇게 술, 담배, 고기 하시면 특별히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 그리고 잘 병원 안 가요. 그런 분들 잘 가면은 이상 있다고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암 진단도 조기에 뭐 진단 받을 일도 없고 뭐 모르고 그냥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뭐만 하면 조기 진단하고 검진하고 하면서 재수없게 우리 몸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암세포들이 나와가지고 몇 년입니다. 시한부입니다. 이 얘기 듣는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이, 자정 능력이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그렇거든요. 정신이 지배하거든요. 이 마음으로 모든 게, 즉 이게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뇌의 호르몬의 구조인데 이거를 움직이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유치한 말다툼인 거예요. 그런 건 하나하나 사례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어른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칼륨 때문에 그래요. 칼륨 때문에 신장 투석, 즉 콩팥 투석 하시고 뭐 신부전증 있고, 당뇨나 설명드렸듯이 과일의 뭐 과당 때문에 그렇다. 근데 충분히 과당에 대해서는 이제 과일의 과당이 인간을 해쳤다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진즉에 멸종했다라는 건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유수의 요양기관이죠. 의료인들이 있는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곳들, 우리나라도 있어요. 베지닥터 채식을 지향하는 모임인 거죠, 의료인들. 이분들이 해보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약으로는 한계가 부딪혔다. 이 칼륨 성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현미 채소 과일식을 직접 운영을 하세요, 프로그램으로. 그럼 결국에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평생 투석하다가 결국에는 합병증에 돌아가세요. 투석만 하시다가 믿고 있으면, 병원 믿고 있으면 병원에서 주는 약, 병원에서 계속 채소 과일 먹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 계속 가공식품만 드시다가 과학적인 데이터와 접근도 이미 많은 사례가 쌓였습니다. 아직 왜 그런지 기전을 못 밝힐 뿐이지. 근데 그게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대과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서 만성 신부전증 많이 고치신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마치 간증한 것처럼,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인다는 거죠. 채소 과일식으로 원래 돌아가서 인간의 몸이 회복됐을 뿐인데, 제가 누차 강조하는 림프 시스템을 진통소염제나 각종 약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막는 걸, 그것만 해방시켜주고 몸속에 독소를 배출해주는 영양분 살아있는 음식만 넣어주면 우리 몸은 살아날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해봐야죠. 해보고 나서 말을 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포드맵이 높으니까 대장암 유발하니까 채소 과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외과의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순간에 대장암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엔 근데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이 선택의 책임은 결국 내가 진다. 의사와 병원은 지지 않는다. 그리고 유튜브 어떤 건강정보 채널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따라가서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 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자꾸 책을 그래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활자를 보면서 이게 맞는 말이구나 아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계속 시각적인 거 듣는 것만 하면요, 거기 아무 생각 없이 딸려가서 잠식돼요. 저는 물론 이제 약사기 때문에, 한약사기 때문에 진료나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의사법, 약사법상, 의료법상. 다만 알려드릴 수는 있죠. 상담은 해드려야죠. 특히 한약사는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안전한 처방들로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드려라.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원래는 한의사가 처방전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한방분업이 안 됐으니까요. 그럼 저는 선택지 드리는 거예요. 한약 먹기 전에 먼저 채소과일식으로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약부터 하나씩 끊어보세요. 병원 찾아가서 주치의한테 상담하세요. 내가 콜레스테롤 끊고 싶은데, 당뇨약 끊고 싶은데, 콩팥을 이렇게 해서 한번 고쳐보려고 할 텐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펄쩍 뛰면서 아이고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약 안 먹으면 죽는다고, 투석 안 받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한 의사랑, 그러시군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대신에 2주마다 검사를 하시고 몸이 좋아지시면 한 달, 3개월 이렇게 한번 몸을 봐보시죠. 약 안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죽으면 그거는 약이 아니죠. 그런 약은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항암제가 지독한 부작용이 그건데, 표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미 간은 망가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주치의를 만나고 이런 명의를 만나고 이런 의료인을 만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두려움을 무조건 심는 순간에 우리 몸은 더 따라간다. 이 흐름을 반드시 깨우쳐야 건강관리를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의료기술,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되면 혈당이 나와요. 더 이상 피검사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혈압하고 혈당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인간의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근데 운동을 하면 혈당이 올라요. 제가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상식적으로만 설명드려도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이 오르니까 그걸 조절하는 게 인슐린인데, 운동을 하면은 몸이 우리가 자가 치유 능력, 자정 능력이 일어난 독소 배출이 되면 혈당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 200으로 데드라인을 만들어 놨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혈압 정상치가 120까지 떨어졌냐,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혈당 공복, 혈당이 왜 항상 100만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뭔가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움직여야죠, 살아서. 근데 그 혈당을 올리는 게 우리 몸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은 이게 혈관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거에만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놨다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건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 내가 높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2주 동안 가공식 끊고 채소과일식으로 하고 나서 다시 피검사를 해봐야지. 처음부터 바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약 먹어가지고 떨어졌다?
그래서 평생 약 먹는 겁니다. 떨어졌으면 일단 3개월 정도 되면 끊어야죠. 끊고 내 식생활 습관에 뭐가 문제여서 혈압이 올랐고 혈당이 계속 안 떨어지고 고지혈증 전조 증상이 있고 이렇게 원인을 찾아야지. 식생활 습관은 그대로 놔두고 채소 과일식으로 이미 모든 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건강이나 삶은, 죽음은, 생사는 혈당 스파이크로 계속 공격하는, 근데 그분들은 공격이라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진짜 어느 분들은 의사나 이런 뭐 공부 거기에 갇혀서 이렇게밖에 못 보거든요. 아니 그런 분들한테 세계 유수 MD 앤더슨이나 메모리얼 캐더링이나 존스 홉킨스나 이런 메이오 클럽이나 이런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봤냐 이거예요. 한국어로도 번역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암 환자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는 식단이 채소 과일식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암 환자들한테 쓰는 게 채소 과일인데 무슨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해친다고. 세계 영양학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어요. 2004년도니까 북미 영양학회에서 채소 과일식으로 모든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의료협회에서 세계심장협회 권위 있는 모든 단체에서 만들어낸 게 대쉬 식단, 지중해 식단 이렇게 두 개인데 핵심은 채소 과일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우리나라 의사들만, 우리나라 약사들만, 우리나라 뭐 소위 유튜브 100만 넘는 데서들만 과일이 혈당 높이니까 당뇨 환자들은 먹지 마세요. 뭘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과일 안 들어서 뭘 먹고 병을 낫게 해줄 건데요? 대안이 있냐고요? 약 먹어서 당뇨가 완치되는 사례가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합니다. 필요할 땐 약을 쓰자. 수치가 안 떨어지면 과일 채소식 해도 당 수치가 안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일단 약을 쓰자. 3개월 정도 지켜보고 해야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을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어딨어요. 혈압약, 당뇨약을, 콜레스테롤 약을 몸에도 안 좋은데 거기에 이제 갑상선 약까지. 돈은 누가 벌어요? 제약회사 버는 거예요. 병원만 논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내 돈 쓰면서 보험비 내고 암보험 들고 암보험 뭐 각종 질병 보험 드니까 보험회사 같이 논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의료 사업 구조를 꼭 이해하고 필요할 때만 약을 먹어야지. 불필요하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처방한다.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쵸, 뭐 채소, 과일 제 책을 보시고 많이들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시는 부분이 식단표, 레시피가 없어서 아쉽다. 근데 제 스스로 모순인 거예요. 모든 채소, 과일은 나에게 맞는 것만 찾아 나가면 되지 나쁜 채소 과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뭘 올렸냐면 살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 이유도 찾을 필요가 없는 거고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해? 살 이유도 없는데. 죽을 이유도 특별히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죽을 이유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겁니다. 채소 과일은 해가 되지 않아요. 기본 바탕으로. 그러면 제가 제 책에 언급한 다양한 거, 근데 다양한 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것들은 검증이 된 거예요. 인류가 700만 년 동안 먹어오면서 살아남고 인간이 먹어도 된다라고 확인이 된 것만 지금 먹는 겁니다. 우리 이제 독버섯 안 먹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쁘고 말고가 어딨어요. 더 좋은 게 어딨고. 그건 뭐 그렇게 저는 인간의 뇌를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아요. 개인에 대해서. 근데 전체주의가 그래서 등장한 거거든요. 독재가 그래서 등장한 거고 정해진 대로 사람을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답을 원하는 거죠. 마트 가서 있는 살아있는 한쪽에 채소, 과일, 통곡물, 고구마, 감자, 견과류 이렇게 많은 애들 놔두고 가공식품 가가지고 냉동식품, 냉동만두 사고 냉동피자 사고 얘들부터 안 먹으면 되잖아요.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올리고 이미 다 이 과학적 사실은 나왔지만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안 떠들어대니까. 왜? 광고주가 다 식품회사, 제약회사인데 누가 싫은 소리 하겠어요. 저는 아무 연고가 없고 이 채널을 또 해주시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진정성 있게 방송을 같이 만들어 주셔서 조회수가 소위 말해서 떡상이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새는 너무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뭐 하지마 뭐 하지마인데 다 채소 과일이야.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봐주신다는 건 진실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저는 말씀을 상식선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신다는 걸로 저는 또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믿고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첫 번째, 우리 몸이 독소가 배출시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구토. 이게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를 식별을 해야 되니까. 이건 뭐다? 수렵채집을 오랫동안 해왔던 인간이 살아남은 지혜예요. 몸이 터득한. 그래서 내가 독버섯을 먹으면 바로 토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설탕이든 뭐든 교묘하게 이 뇌를 갖다가 마비시켜버려서 위장 기능이 반응조차 못하게 가공식품은 그냥 먹는 거예요. 가공식품은 먹고 설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독소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몸에 좋은 생야채 과일이 들어오면 먼저 있었던 숙변, 오래된 것들을 내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왜? 우리 몸을 일깨운 거예요.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을 자가치유 능력을 살아나게 만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특히 암 환자들 중에 많아요. 가공식품 많이 드시다가 채소 과일식하면 흔히들 겪는 현상 중 하나예요. 설사. 근데 구토는 안 해요. 왜? 이게 살아있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구나. 이건 우리 DNA가 각인된 거라서 자가치유 관점에서 보면 두드러기나 일시적인 발진이나 더 심하신 분들은 비염이나 특용증, 가래가 나와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에는 어떻게 하죠? 무조건 진통 소염제 써라, 항히스타민제 먹어라, 스테로이드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게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계속 한다면 일주일이 넘도록 설사를 한다? 그거는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는 저는 댓글에 상담을 저한테 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전반적인 뭔가 다른, 왜냐면 이분이 계속 커피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술을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날 술을 기름진 거 치킨 먹어놓고 아침에 채소 먹었으니까 설사해. 이러면은 밤에 먹었던 게 문제지 아침에 먹은 생채소가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가야지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바로 설사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고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채소가 안 맞으니까 채소 다 익혀 먹어야 되구나. 그렇게 관점을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시피 식단하고 관련된 질문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드셔라. 왜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채소 과일식이 당연히 좋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합니다. 무조건 먹어야 되는 식단으로. 근데 전 세계가 인정한 이 식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상식이 안 맞는다는 말씀 자꾸 드린 것처럼 이 접시로 제 손바닥 이만한 접시로 5-6접시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또 기준이 여기 이만큼 쌓아둘 수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만큼 쌓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람수로 따지면은 이게 뭐가 안 되니까 그게 살아있는 음식에 갖고 있는 마치 한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형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 구조는 다 똑같지만 내 위 크기가 다르고 내 장 크기가 다르고 내가 현재 움직이는 활동량이 다른데 어떻게 일정하게 먹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칼로리는 더 이상 이 영양학적으로 쓰여서도 안 되고 가공식품을 위해서 나온 개념으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거예요. 이 칼로리 개념에서부터 벗어나야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다고. 채소 과일이야말로 우리 위에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지점까지 어느 정도 뭔가 차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센서가 작동하기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너무 빨리 먹으면 그게 진짜 혈당을 올리는 거죠. 가공식품조차도 빨리 먹는 게. 컵라면에 김밥을 그렇게 후루룩 먹은 거는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채소 과일식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으시고 내가 힘이 부족하다, 기력이 딸린다, 그럼 더 드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정도 더 먹었더니 와, 소화 안 될 정도로 먹었어. 엄청 먹어야 돼요. 수박 한 통 다 먹으면 그때는 무리가 옵니다. 혈당을 그때는 급격하게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수박 한 통 한 자리에서 다 드실 분이 프루테리언 말고는 웬만하면 없을걸요. 네, 수박 이거 몇 쪽 먹기도 힘드신데, 그러니까 골고루 드셔라. 채소 과일 섞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에 또 해가지고 따로따로 드셔야지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편하게 과일 주스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냥 갈아서 다 당근이든 사과든 집에 있는 거 그냥 넣어가지고 편하게 드시라고.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무슨 과일 주스가 혈당을 올리는지 아니면 또 즙으로 먹어야 된다느니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과일즙하고 과일 주스이 좋다는 사람들하고는 원래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직접 먹는 거죠. 이게 항상 제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이만큼 언제 다 이렇게 먹어요. 특히나 아침에. 그리고 하루 종일 먹기 편하잖아요, 과일 주스 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야지 절대 영양결핍 안 와요. 소식하는 것 뿐이지. 어떤 정형화된 맞춰진 틀에 그게 우리가 진짜 세뇌당한 겁니다. 남자는 2000칼로리, 여자는 1500칼로리. 최소한의 영양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건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나라 보릿고개 1950년대 6.25 전쟁 일어났을 때나 해당되는 얘기지 지금은 너무 과잉인데 채소 과일식만큼은 전제는 이거예요. 공복에 가공식품 먹고 난 뒤가 아니에요. 과일은 채소만큼은 식사랑 뭐 하실 수도 있지만 과일은 절대 공복. 주식이 원래 채소 과일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채소 과일 먹고 나서 그럼 밥 먹어도 되나요? 식사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은. 근데 채소 과일로 이미 충분히 배부르게 먹으면 그게 식사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식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과일 주스 만드는 법 해서 자세하게 책에 그렇게까지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리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책이 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전문적으로 진짜 채소 과일식 하셔서 요리책 내신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막 전문적으로 챙겨 먹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 같거든요. 그래서 제 뭐 인스타나 뭐 페북 이런 데들은 사진으로 조금 올려드리고 그랬더니 더 많이 물어보시는데 마트나 아니면 택배로 인터넷으로 손쉽게 항상 주문할 수 있는 제철 과일들, 사과가 항상 지금은 제철 과일처럼 사시사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일은 사과, 귤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여기다가 야채 좀 넣고 싶으신 분들은 당근. 그러면은 보통 한번 하루 먹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3-4번이죠 200ml 기준으로 했을 때 1200cc 정도가 나오려면 사과는 속가로 따지면 2개, 중가는 1개, 그리고 바나나는 한 요만한 정도 길이, 굵기 하나, 그리고 귤은 작은 귤들 조생이 귤이라 그러죠. 그런 애들은 한 4개, 근데 큰 귤들은 한 2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뭐 당근은 1개 요 정도. 그리고 뭐 집에 블루베리가 있었어, 얼려놨던 블루베리가 있었어,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있었어, 활용하세요. 꼭 이건 넣어야 되고 이건 안 넣어야 되고 여기에 양배추도 넣어도 되죠. 집에서 저기 처리해야 될 건데 양파를 내가 우적우적 씹어 먹을 수는 없으면 양파 넣으세요. 마늘도 넣으시고. 이게 해독 주스예요. 뭐 ABC라 그래서 애플, 비트, 캐럿 유행했었잖아요. 그 당시 때 이거 가지고 혈당 올린다고 공격 안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ABC 주스 드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에 뭐 양배추 넣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 양은 자기가 몇 번만 해보면 양은 그냥 맞춰요. 내가 먹을 만 양들은. 문제는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다 넣어놓고 믹서기 안 걸린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먼저 잘 갈리는 것들. 물조차도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귤 먼저 넣고 갈면 갈리거든요. 그럼 즙 나오면 거기에 이제 사과 딱딱한 것들, 뭐 바나나, 아니면 방울토마토 있으면 토마토 먼저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윙 거리게 한 다음에 이제 하면 되지. 굳이 안 갈아진다고 물 넣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수분은 이미 이 과일이나 채소만으로도. 그러게 점차 순차적으로 3개, 4개 넣으면서 완전히 갈아가지고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벌컥벌컥. 뭐 마셔도 돼요. 콜라보단 나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틀에 박혀가지고 해야 하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못하면은 하나만하다, 이렇게 자꾸 정보를 주고 반대로 거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해서 뭔가를 파니까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지니까 자꾸 뭔가를 정답을 요구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뭐 완벽주의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 그때그때마다 사과 없으면 어때요? 그냥 배도 갈아서 넣어 먹을 수 있는 거고 감도 한번 갈아보는 거고 뭐 얼마든지 해보세요. 근데 먹기 편하니까 과일 주스를 말씀드린 거다. 그래서 수저로 한 숟갈씩 스무디처럼 나와도 맛있고 완전히 이제 막 집처럼 완전히 갈아서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러면 뭐 마시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저는 스무디 형태를 제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숟갈씩 꼭꼭 씹어 드시면 그게 진짜 영양식입니다. 이 질문도 채소 과일 얼마나 먹어야 되냐랑 똑같아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우리의 인체는 기본적으로 24시간을 8시간으로 해서 3대 주기로 나뉜다. 그래서 일단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섭취 주기다. 이때 먹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먹었던 거를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동화 주기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다시 8시간 동안이 이때가 또 먹는 주기가 아니고, 아침을 꼭 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채소 과일이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언제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먹을 게 채소 과일밖에 없으면 언제 먹어요? 그냥 배고플 때 먹으면 되지. 식사 시간 때 먹으면 되죠. 대신에 뭐 공복에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을 때 얘네들은 안에서 안 그래도 소화가 안 되는데 위에 과일은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몸 안에서 썩는단 말이에요. 부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리를 가지고 갖다가 채소 과일 같이 먹으면은 무슨 위산이 어떻네, 소화 효소가 어떻네, 서로 엮여가지고 소화가 안 되네. 그 사람 노벨상 받아야 돼요. 그 정도까지 의학 과학 기술이 발달했으면 암 치료 다 됩니다. 아무런 이상 없어요. 공복에 과일은 되도록이면은 식후가 아닌, 디저트가 아닌 식전에, 그리고 과일과 채소로 배불리 드시면 밥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꼭 일주일에 하루는 해보시라. 그리고 점차 그거를 하루에서 이틀, 3일까지 늘려보시라. 이게 제가 말한 임금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마음껏 먹으면서 다이어트, 몸 건강해지고 체중도 감량되는 게 임금님의 다이어트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하셔도 되고, 해보시고 딱 빠르신 분들은 3일만 해도요 몸이 달라진 거 느끼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평균 2주 정도면 정말로 내가 여지껏 잘못 먹어왔구나 뭔가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몸에 좋은 음식이다. 왜? 가열을 했지만 인간이 오랫동안 진화해 오면서 그렇게 먹도록 발견을 해낸 음식이 콩이에요. 서양도 콩을 많이 구워서 먹든지 볶아서 먹든지, 생으로는 안 먹게끔 음식 문화가 생긴 거는 뭐 딱딱한 것도 있지만 소화 흡수율이 삶았을 때, 익혔을 때 더 높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대 영양학에서 봤더니 뭐 콩에 플라보노이드가 많고 이쪽 그런 거 뭐 우리가 뭐 영양사 할 것도 아니고 어디 강연 다닐 것도 아니고 그거 왜 알아야 됩니까? 그죠? 원래 인류가 오래 먹으면 제일 좋은 음식이 콩이에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해줄 수 있는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 중에 콩이 그 비중이 높다 뿐이지, 모든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모든 영양소가 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섭취를 더 할 수 있는 게 콩이어서 이거를 음식 문화로 발달한 게 두부인데, 그쵸. 두부. 일단은 국내에서 국산 콩을 쓴 두부를 찾아 드셔야 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이 이제 응고제. 예전에는 이제 간수라 그래서 뭐 소금물에서 나온 물도 쓰고 바닷물을 쓴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마그네슘 계열 쪽으로 이제 화학 첨가제를 써서 응고시킨 경우가 많아요.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좋은 두부를 찾으니까 마트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에 첨가제 안 넣은 두부들 근데 응고제 부분이 참 안 쓴 두부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실제 있어요. 제가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렇게 전통 손두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몇몇 두부들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는 진짜로 전통 방식으로 화학 첨가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작업 하는 거죠. 대량 생산으로 하고 뭔가를 할 때는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부제, 보존제, 향미제, 그리고 이제 맛을 좋게 내려고 여러 각종을 넣는 거죠. 두부는 가열한 거 아니야? 그러면 효소 네 말대로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자연의 섭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100% 반드시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연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음식 문화로 생긴 것들 중에는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두부도 그 영역의 음식이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화학 응고제를 안 쓴 그러한 것들을 좀 손두부 좀 찾아서 드셔라. 그런데 돈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저도 최애 음료 중 하나가 두유인 거죠. 근데 첨가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두유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첨가제를 안 넣고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유전자 변형된 콩, 다 수입산 쓰는데 거의
국내산 콩 쓴다고 해서 그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이 대량 가공을 하는데. 왜? 이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유통 구조상. 저는 가급적이면 콩을 변형시킨 두부까지는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국산 콩으로 한 제품들을 먹으면 좋지만, 두유는 이제 갈려서 변형이 되고 거기가 또 살균 멸균 과정을 거쳐요. 우유랑 똑같아요. 멸균을 해야 이거를 유통을 시키지. 어떻게 유통을 안 시키고. 다 상하는데 순식간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양소가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도 정 내가 선택지가 탄산음료랑 두유가 있다. 두유 드셔야죠. 그러니까 꼭 드시지 마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근데 이왕이면 선택지 중에 제일 좋은 거 찾고, 그 다음 안 되면 차선책으로 두유 찾고. 우유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우유는 이제 내가 안 좋은 걸 알아서 못 먹겠어. 그러면 두유 좋은 제품들을 찾아보시는데, 그 마케팅이, 저조차도 이거는 성분 함량 봐도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음료도 집에서 그렇게 과일 주스 만드셔가지고 드셔라. 그게 가장 몸에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계란은 저는 완전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에 들어가죠. 계란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계란 정말 많이 먹었고, 첫 번째는 유기농 계란 드셔야 돼요. 케이지에 몰아넣은 닭들이 똑같아요. 닭이든 돼지든 소든 가둬놓고 그 스트레스 받는 닭이 낳은 알이나 스트레스 받은 소에서 짜는 젖이나 스트레스 받은 소 고기를, 그 고기가 인간에게 좋을 리는 없어요. 첫 번째, 방목시킨. 와, 그래서 시골 텃밭이나 이런 데 풀어놓고 키우는 애들은요, 계란이 진짜 뭐 타조알인 줄 알았어요. 쌍알이에요. 심지어 무조건. 기본이 막 3개까지도 있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닭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 먹고 사료 안 먹고. 그러니까 목초를 먹는 소나 사료를 먹고 자란 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진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영역까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사형으로 키운 닭들이 낳은 유기농 계란을 가급적이면 드셔라. 그래서 많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량화된 그런 케이지에서 나온 계란은 좀 피해서 후라이 할 때 기름에 하지 말고 그냥 드셔라. 그렇게 방법을 추천드리고, 가장 좋은 건 삶아서 드시면 좋아요. 삶아서. 네. 비타민 결핍으로 죽은 사례가 없어요. 우리 인류는 역사상. 비타민은 따로 안 드셔도 돼요. 요만큼밖에 안 필요합니다. 손톱량 양으로 따지면 1년에. 이왕이면 돈을 제대로 된 살아있는 비타민인 이 질문도 이제 공포 마케팅의 승리인 거죠. 비타민제 하도 너나 할 거 없이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먹고, 안 먹으면 비타민 결핍 온다고 그러고. 비타민 결핍으로 죽은 사례가 없어요. 우리 인류는 역사상. 제 책에도 이제 영국군 비타민C가 유래된 그 사례를 위해서 계열병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특수 정말 바다에서 아예 채소과일, 그러니까 역으로 채소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됐는데, 돈 버는 기술이 타고난 애들은 거기서 이제 비타민C를 추출해가지고 만들었다가 이게 똑같은 역할을 못한다라는 게 몸에서, 그래서 약이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이제 뭐 암 환자들 비타민 메가도스 뭐 맞고 고용량 비타민 맞고 다 좋아져야죠. 약이면. 복불복도 아닌데. 간이 이미 망가져서 콩팥이 망가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 애를 또 소화하고 해독해야 될 강력한 애를 집어넣는다? 그게 과연 우리 인간의 몸에 좋을까요? 일시적으로 수치만 올릴 수는 있죠. 일시적으로. 자본주의, 상업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비타민은 따로 안 드셔도 돼요. 요만큼밖에 안 필요합니다. 손톱량 양으로 따지면 1년에. 근데 그거를 뭐 없으면은 마치 사람이 죽을 것처럼. 피곤한 이유가 비타민 결핍 때문에. 그러니까 비타민 영양제 금 달고 24시간 그면 다 1년 12달 활발하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먹어서 또 다른 내 소화 에너지를 쓰이게 할 필요는 없다. 채소과일 차라리 비타민 살 돈으로 귤 한 박스 10kg 2만원 밖에 안 해요. 요새 택배비 포함해서. 그것도 유기농 귤 제주도에서 막 오는 그거를 드세요. 그거를 충분합니다. 안 먹어도 되는데,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암 환자 정도 됐을 때나 쓸 법한 거를 왜 질병을 예방하는 명목으로 영양제들을 먹기 시작했냐는 거죠. 그 부작용들은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제대로 된 살아있는 비타민인 채소과일을 사셔라 말씀드립니다.
그거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햇빛을 쐬서 비타민 D를 얻는다는 건 이해했다. 근데 우리 인류는 옷도 입고 그리고 신발도 신고, 제가 암 환자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운동법이 햇볕을 이제 쐬는데 기왕이면은 흙을 좀 맨발로 밟아라. 처음에는 30분 해보시고 숙달이 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리고 체력이 되면 하루에 4시간까지도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햇볕은 그 정도 쐬시라고 그러고, 인간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모유에 비타민 D가 없다고.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그러면 햇볕에 의해서만 생기냐? 근데 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지하에 감금이 됐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친딸이. 그리고 이제 잘못된 관계가 형성된 거죠. 지하에서 애를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런 의료 도움 없이 애를 그냥 계속 혼자서 다 낳고 다 거기서 키워요. 몇 명이나. 그러면은 그 애들이 다 약간 차단됐는데 빛이 조금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걸 셀 수도 있겠지만 큰 탈 없이 또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느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굴만 쎄도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어 구분을 못 하잖아요. 이 전기만 밝아도. 몸은 이렇게 밝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이건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죠.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면은 모유에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비타민 D가 모유에 없으니까 신생아한테 비타민 D 먹이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 논리로 진지게 그러면 인류는 또 멸종했겠죠. 그러니까 절대 태어난 애한테 비타민 D, 그거 태어나기도 전부터 비타민 주사 맞히고 임신부한테 비타민 D 먹으라고 그러고, 소위 말하는 모든 기능의학 의사분들이 그러진 않는데 더 약을 많이 처방해요. 더 영양제를 먹으라고 그러고. 약을 안 먹게 해주려고 기능의학 나온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면 약값이 더 들어요. 왜? 보험이 안 되니까. 거기는 또 비타민에 관한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근본적인 건 내가 안 먹어야 될 음식부터 안 먹으면 된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참 생선에 많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오메가3도 생선기름 이런 거 추출하고 뭐 이렇게 뭐 RTG 오메가3하고 초고온 섭취, 아우 무슨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저 같으면 그냥 그거 안 먹겠어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보카도잖아요. 그죠? 이런 지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름 덩어리를 굳이 챙겨 먹을 이유가 없다. 오메가3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부작용이 더 높아졌다. 이미 밝혀졌는데 심장학회에서 심장협회에서 얘기한 지가 오랜데, 너나 할 거 없이 당연히 깔고 가는 게 오메가3인 것처럼 유명 연예인들 써가지고 계속 광고 때리니까 그 효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몸에 영향을 주는지 데이터가 없어요. 있으면 약으로 완전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는 결국에는 제약회사가 돈을 정말 벌 수 있는 영역이 돼버린 거고, 약국도 팔면서 유통마진 남기고 병원조차도 같이 이제 처방을 하고 있고, 근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저는 양심상 제 양심입니다. 이거를 모든 약사들 뭐 이렇게 약국들, 그리고 이미 건강기능식품 스토어가 생겨버렸는데요. 뭐 거기 점주분들 양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인 거예요. 제가 나는 그렇게는 돈을 나는 벌고 싶지 않다. 이 개인의 가치관이고 제 자유의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신 분들 하셔라. 근데 대신에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요, 이것만 먹으면 다 돼요,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동시에 장단점을 다 얘기를 해주고 선택의 정보는 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걸 굳이 먹어야 되냐? 소비자가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유명한 약사분들 몇 분 있잖아요. 그분들 채널에 몇 개 찾으면 오메가3 부작용 넘쳐나요. 정보는. 근데 또 다른 안전한 오메가3 또 팔죠. 저 그런 의사분도 봤어요. 정말 영양제 꼭 드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엔 오메가3 사업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오메가3 사업하자고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분 선택도 존중합니다. 그런 걸로 뭐 배신감 느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돈을 벌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자유주의 민주국가의 자본주의 사회에. 다만 정보는 올바르게 줘야 되는 게, 최소한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게, 양쪽을 균일하게 주는 게 의료인이 해야 될 사명이다.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이렇게 열변을 토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책 나오고 100일 되고, 물론 기존에 제 환자분들과 상담도 많이 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의외로 너무나 잘못된, 정말 잘못된 상식에 안 맞는 것들로 인해서 채소과일식을 안 한다는 걸 알고, 건강을 그래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물론 제가 아파서 시작했던 일이지만, 그러한 뭔가의 이 소명의식을 갖고, 제가 돈 벌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도 상담해서 한약 팔면 그게 제가 돈 버는 길이죠. 그래서 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첫 번째, 마음의 불안함부터 없애시길 바랍니다. 공포와 불안감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또 삶이 힘들어지니까 병원 가서 또 닌겔 맞고 영양제 맞고,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큰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함, 거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된다. 불필요하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얘기들은 걸러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웃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이거 하지 말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뭐 큰일 난대. 그렇게 삶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스트레스로 암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내 몸에 대한 믿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실 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든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되든 10대 꽃다운 나이에도 사고로 죽는데 나는 그래도 당장은 안 죽었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올바른 식생활 습관, 건강관리법을 찾아서 다시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암 진단 받는 순간에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고혈압, 뭐 당뇨, 만성질환들, 두통, 비염, 아토피, 이런 것들부터 반드시 식생활 습관이 문제가 생겨서 생긴 질환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원래 우리가 먹어왔던, 인류가 살아오게끔 해줬던 것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 이러한 것들이다. 그거를 꼭 명심을 하셔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즐겁게 채소, 과일식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